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개발비 가운데 1조 6천억 원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하고 공동 개발을 해왔는데 최근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깎아달라면서 그만큼 기술을 덜 받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결국 덜 주고 덜 받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관련해서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앞서 설명해드린 KF-21 전투기 어떤 전투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국산 전투기죠. 우리 기술로 물론 미국 기술과 제휴해서 만든 것입니다만 국산 전투기라는 이름으로 전투기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예. 우리 별칭도 있습니다. 보라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2026년에 이제 초도 생산을 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어요. 네. 지금 대략 재원을 보면 그 속도가 마하 1.81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하 1.8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음속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이게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항속거리, 기름을 한번 넣으면 날아갈 수 있는 항속거리가 2,900km거든요. 아마 서울, 부산 왕복하는 게 한 1,000km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가까이 왕복할 수 있는 그만큼 전투 이 거리가 길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공중급유를 하면 그보다 훨씬 작전 반경이 넓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무장 탑재 톤수가 7.7톤이에요. 1톤 트럭 7대분을 실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통 KF-21을 4.5세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력 전투기가 KF-16이라든지 F-15라든지 이런 전투기가 있고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스텔스 전투기가 F-35가 있어요. F-35 5세대라고 그러고 앞에 4세대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산한 4.5세대 정도 되는 그런 전투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인도네시아와 합작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면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한 건데 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이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에 합의했던 금액의 3분의 1만 지급을 하겠다. 대신에 기술도 우리가 좀 덜 이전을 받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지금 문제인 건데 네. 먼저 이 제안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어요. 분담금은 3분의 1만 낸다고 해도 기술을 3분의 1만 이전 받는 게 가능한 겁니까? 아마 우리 당국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2016년 1월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우리 이 우주산업 카이와 인도네시아 국방부 또 방산기업과 함께 계약을 체결했죠.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8조 8천억 원에 20%, 1조 7천억 원이 됩니다. 예. 그걸 인도네시아가 이제 부담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1년 후부터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매년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은 것이죠. 네. 어쨌든 20%를 부담을 하고 시제기 한 대를 주고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조건으로 이제 계약이 됐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예, 현지에서. 그리고 이제 1년쯤 후에 한 1,000억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1조 7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깎았는데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1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네. 10년 가까이 지났군요. 지났는데 지금 납부한 금액이 한 3천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미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1조 그래서 6천억 원은 납부해야 되는데 그럼요. 3천억 원 그동안 그래서 이 납부 기한을 2036년으로 늘려달라고 그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납부 금액 중에 약 5천억 원 정도를 파업류, 현물로 주는 방법도 제안을 했었고 그랬었어요. 네. 제가 볼 땐 그거는 사실 성실한 그 계약자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2030년대까지 연장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2026년에 초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1조는 그냥 안 내고 6천억 원만 우리가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6천억 원어치만 기술을 다오. 이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인도네시아와의 신뢰관계, 여러 가지 양국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달 중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리라고 보는데 대략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인도네시아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시제기를 주는 문제라든지 또 48대를 현지에서 생산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기술을 인도네시아에 주고 생산할지 여부는 아마 세부 계약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센터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이 개발 분담금 납부를 사업 초기부터 좀 차일피일 미뤄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까? 사실 저는 인도네시아의 재정 구조, 국방비, 또 지출 시스템 이런 것들을 뭐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마도 인도네시아 측이 우리에게 분담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내놓았던 이유는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근데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로서는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할 때 5년치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리고 매년 해당되는 예산들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인도네시아가 왜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저는 당초 이것을 2016년 초에 계약을 할 때 2026년까지 10년 동안 그 계획들을 세워놓고 예산을 책정해놓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걸 제대로 책정을 안 해놓고 이것저것 다른 걸 우선순위에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미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도 전투기 생산국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니까 딱 잡긴 잡았는데 막상 지불하려고 그러니까 준비가 덜 돼 있고 놓치고는 싶진 않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이걸 파기하겠다고 한 얘기는 없거든요. 어쨌든 미뤄달라, 현물로 대체하겠다, 좀 뭐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KF-22 공동 생산 결정을 해놓고 계약은 했지만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다른 전투기를 계약하는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유럽의 나팔 전투기라든지 F-15 중고 전투기의 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서운하고 신뢰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볼멘 목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인도네시아와의 전반적인 관계 또 우리의 방산, 수출이라든지 대외 신뢰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로우키로 인도네시아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기술이 덜 이전되는 문제는 세부 계약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기술 유출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지금 이 상황이 더 껄끄럽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이 KF-21 사업을 위해서 근무를 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관련해서 내부 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건도 있었던 건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지금 보도된 바를 보면 그 직원이 카이에서 이제 퇴근하는 중에 가방에서 USB가 비인감 USB죠. USB가 발견이 됐고 거기에 이제 20여 가지의 자료가 들어가 있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 자료에는 그렇게 국가기밀급 치명적인 그런 것은 아직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 나온 내용이지만 그건 수사가 돼봐야 되는 거니까 아직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인도네시아가 이미 기술을 다 빼가고 그리고 먹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은 우리 당국에서도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정말 그 세부 기술을 다 빼가려고 한 것인지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KF-21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100% 국산 우리 기술은 아니거든요. 거기 로키드 마틴 미국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의 본 기술이 원치 않는 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과의 약속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관련 자료들이 만약에 유출이 된다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KF-21이 생산이 되면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앞으로의
이제 일정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당국이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산업체가 보안에 가장 엄격해야 할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인가를 받지 않은 USB를 그렇게 들여올 수 있었던 거가 보안이 좀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뭐 얼마든지 그런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출입 시스템부터 해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그런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물리적 장치도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 선진국들, 미국이라든지 선진국들은 그런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정말 간첩죄에 해당되는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와 이런 껄끄러운 상황 좀 짚어봤는데 다시 KF-21 전투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말 숱한 여러 가지 시험 검증 거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근데 최근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첫 실사격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 미티어를 직접 사격을 해서 성공한 전투기가 몇 개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원래 전투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행 성능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근데 비행 성능이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우리 KF-21은 비행 성능이 입증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중급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전 반경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서는 공중급유가 필요해요. 공중에서 주유소입니다. 우리 공중급유기를 통해서 급유를 받는 것도 성공을 했거든요. 네. 물론 일정한 속도에서 한 것입니다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 공대공 미사일이에요. 이 미티어라고 하는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번에 이제 조건은 80여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KF-21에 장착되어 있는 능동 배열 주사 A사 레이더로 목표 타겟을 확인하고 발사한 겁니다. 그래서 목표 무인기의 1m고 간격으로 미티어 미사일이 스쳐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조건으로 발사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기의 생명은 실전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미사일의 사거리예요. 사거리인데 이 사거리를 최대한 멀리 보낼 수 있어야 상대방 전투기와 직접 전투를 할 때 생존 능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전투력이 기량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번에 KF-21이 그런 역량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전투기에서 장착된 미티어 이 미사일이 발사가 됐고 점화가 됐고 발사가 됐고 우리 레이더에 의해서 추적이 됐고 정확하게 목표를 스쳐 지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력이 검증되고 입증됐다. 네. 국제적으로 이게 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전투기가 몇 대 없다고 하셨는데 네. 우리 KF-21이 세계 네 번째라고 합니다. 네. 자, 이 KF-21 실전 배치까지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공중급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공중급유가 일정한 속도로 날아가지만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갈 때 여러 가지 형태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공중급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검증이 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번 미티어 발사가 됐지만 이게 이제 전투기라고 하는 공대공 미사일도 있지만 공대지 미사일이 중요합니다. 공중에서 지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래서 특히 우리는 지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전투기는 그런 미사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삼축 체계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지하 깊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탄을 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절차들을 거쳐서 2026년 앞으로 2년 후에 네. 이제 초도 물량 배치 1이 생산이 돼서 실전 배치될 걸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6년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까지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